2위 BNK썸은 3위 신한은행을 2대0으로 꺾으면서 이 창단 후 처음으로 또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은행과 BNK썸이 챔피언 결정전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BNK의 사령가 박정은 감독도 정말 의미 깊은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97년 여자 프로농구가 출범한 이후에 여자 감독이 딱 4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팀을 챔프전으로 이끈 이는 박정은 감독이 처음이고 이 플레이오프 첫 승, 플레이오프 시리즈 첫 승도 박정은 감독의 몫이 됐습니다. 그리고 BNK썸은 올 시즌에 2위, 지난 시즌 4위, 그리고 지지난 시즌 6위, 그리고 4년 전 시즌 5위. 그러니까 5위, 6위, 4위, 2위로 매 시즌 성장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BNK가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고 박정은 감독과 BNK 썸이 이 챔피언 결정전 진출을 확정했던 곳이 용인이었습니다. 근데 박정은 감독이 이제 10년 전에 은퇴했던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의미도 있고 또 역사도 깊었던 그런 한 판이었습니다. 롯데 팬으로서 이렇게 부산 팀 중에 이렇게 꾸준히 성장했던 팀이 있었나요? 무슨 얘기하시나요? 네. 저는 뭐 자이언츠 팬으로서 네. 네, 제 몸에는 자이언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형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 무슨 형이라고 말하고 네, 싶은데. 아무튼 BNK썸이 그래서 그만큼 네.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비행기 썸도 사실은 이제 뭐 신생팀이 아닌 신생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팀 이름이 바뀌게 되면은 사실 구단 수뇌부도 바뀌고 팀 분위기도 바뀌고 연고지도 바뀌고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농구 선수를 계속 하던 선수들이지만은 이 팀을 사실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것은 프로스포츠에서 제가 많이 경험했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뭐 빠른 시간 내에 5년 만에 5시즌 만에 이게 챔피언 결정전에 간다. 저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이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KBL이나 이렇게 신생팀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례로 남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맞상대인 이제 우리은행, 신한은행과의 4강 플레이오프였는데 특히나 한채진 선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더라고요. 네. 네, 마지막 경기라는 점 때문에도 눈길을 크게 모았죠. 그렇죠. 신한은행의 한채진 선수가 이번 시즌에 뭐 정규리그 역대 최고령 선수 또 플레이오프 역대 최고령 선수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그만큼 2003년에 대비해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던 한채진 선수가 2차전을 끝으로 이제 현역에서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미 선수단은 이 플레이오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은퇴에 대해 소식을 전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기고 싶어 했지만 결국에는 좀 우리은행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경기에서 좀 그 은퇴 장면이 굉장히 좀 찡했던 게 마음을 울렸던 게 마지막 20초 동안 선수들이 모두 이제 한채진 선수를 위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네, 막판에 이제 군하단 감독이 한채진 선수를 다시 투입했는데요. 네. 한채진 선수에게 슛 기회를 계속 줬어요. 맞아요. 또 우리은행 선수들조차도 이제 실책을 가장해서 네네. 한채진 선수에게 공을 줬는데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본인의 실책으로 기록되는 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대팀의 레전드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짠했고 저도 이제 마지막 20초는 일어서서 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또 같이 취재하면서 취재원으로도 활동했던 선수였는데 네, 되게 고마웠고 또 짠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만 38세 319일. 그러니까 뭐 만 39세입니다. 최고령, 역대 최고령이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일단 1984년생이면 NBA에서도 르브론 제임스랑 동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놀라시더라고요. 네. 와, 르브론 제임스랑 동갑인데 아직도 뛰었다. 네. 네, 그래서 한채진 선수가 최고령 기록도 세우게 됐고 그리고 또 한채진 선수는 뭐 다음 달 7일에 또 결혼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동안 뭐 정말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네. 또 신한은행이 또 젊은 선수들이 많이 성장하는 것도 결국은 한채진 선수나 또 이경은 선수의 뒷받침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선배들이 듭니다. 버텨줬죠. 네. 재밌는 게 올 시즌 개막전에 이제 상견례를 했다고 해요. 근데 개막전 당시에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상견례 늦을 뻔했다는 그런 우여곡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야,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도 또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WKBL 챔피언 결정전은 우리은행과 BNK의 대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우리은행이 참 막강해 보이는데 BNK와의 대결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 우리은행은 우승 전문가죠. 그렇죠. 네, 뭐 위성우 감독 역시나 챔피언 결정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승리를 거둔 감독이고 또 박혜진, 김단비, 김정은 다들 뭐 우승의 도가 텄던 그런 스타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경험 면에서는 월등히 앞서지만 이 BNK 썸이 유독 우리은행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젊음이거든요. 맞아요. 일격을 항상 가했죠. 빠르기 때문에 이런 빠른과 젊음, 패기를 좀 앞세운다면은 또 우리은행을 당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기전이기 때문에 좀 더 BNK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네, 특히나 이제 이소희 선수랑 한엄지 선수가 이 삼성생명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펄펄 날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은행의 이 야성을 넘기는 쉽지 않더라도
오전 3선승제 3경기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BNK 썸이 최소한 한 경기는 잡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BL 이야기도 해볼까요? KBL도 정규리그는 이제 거의 막바지죠. 네. 이제 뭐 팀당 5경기 혹은 6경기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네. 오는 3월 말에 이제 정규리그 끝이 나게 됩니다. 뭐 아직까지 순위가 완전히 정해진 구간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는 다르게 정규 시즌 마지막 날 돼봐야 10개 팀의 그렇죠. 각자 순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순위표를 먼저 정리를 하고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네. 예. 일단 안양 KGC가 34승 14패로 시즌 시작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고요. LG와 SK가 그 뒤를 바싹 쫓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최근 다소 주춤했는데 4위에 머물러 있고요. 고양 캐롯이 26승 22패로 5위. 그리고 전주 KCC와 KT가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원주 DB와 한국가스공사가 17승씩을 거두면서 8위와 9위에 있고요. 삼성이 유일하게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팀인데 13승 34패로 2시즌 연속 최하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승차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네. 5경기, 6경기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사실상 1, 2, 3, 4위 팀들이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5위의 고양 캐롯은 지금 바로 윗 팀하고는 3경기, 아래 팀하고는 4경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5위가 확정이라고 치면 이제 6위, 7위 싸움이 지금 이제 또 치열합니다. 캐롯은 또 세상과 싸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KBL 가입비 일발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그 이야기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양 캐롯 대 전주 KCC의 경기에 진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6위, 7위 싸움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는 대결이죠. 자, 6위 KCC는 좀 빨리 달아나야겠어요. 네. KCC가 캐롯을 꺾었습니다. 네. 76대 67로 승리를 따냈는데 자, 오늘 승리로 KCC는 KT와 승차를 2경기 반으로 벌리게 됐고요. 오늘 경기 결과로 리그 9위 한국가스공사의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고양 캐롯은 아까 박재민 의원 말씀대로 4위와 6위와의 간극이 좀 크다 보니까 오늘 일부 주전들을 뺐어요. 네, 네, KCC가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6위를 점점 굳혀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자, KCC는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 게 허웅 선수가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이제 발목 부상 때문에 시즌 아웃이 예상됐던 허웅 선수인데 일단은 전찬진 감독도 그렇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확정된 건 아니라서 상태를 지켜보고 좀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뭐 20일 KGC 원정 경기 때 복귀하는 거겠지만 상태에 따라서는 이 플레이오프 때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고양 캐롯은 이제 오늘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한다고 했는데 약간 한숨 미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캐롯은 사실상 이제 플레이오프를 확정한 모양새라 뭐 그동안 좀 몸 상태 문제가 있던 이정현 선수나 혹은 디드릭 로슨 자, 이런 선수들을 좀 빼고 나섰는데 자, 하지만 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뭐 관건은 이제 KCC와 KT의 대결로 사실상 좁혀졌거든요. 네. 그런데 2경기 반이고 두 팀 모두 다 6경기씩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KCC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됐고 KT는 남은 경기를 다 이기고 6전 전승을 거두고 KCC가 좀 고꾸라지기만을 그렇죠.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싫어하는 경우의 수. 그렇죠. 예.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 정말 듣기 싫은 단어. 네, 기사에서 유종애미. 예, 유종애미. 유종애미와 경우의 수는 이제 더 이상 스포츠 경기에서는 좀 이제 피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자, 고양 캐롯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손대범 기자가 잠깐 짚어도 주셨지만 지금 그 돈 문제가 좀 있죠. 가입비 납부 그리고 이제 급여 문제도 있고요. 근데 가입비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일단 KBL 가입비 15억 중에서 5억만 해결된 상태고 이 10억을 이제 3월이 끝나기 전에 내야 되는데 일단은 농구계에서는 좀 회의적인 시선이 강한데 또 일각에서는 준비가 됐다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아직까지 소문일 뿐이기 때문에 그날이 돼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입비를 내지 못한다면은 이제 7위 팀인 KT에게도 희망이 돌아오는데 그렇죠.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뭐 일단 가입비 10억 원이 미납이 된 상태고 3월까지 납부죠.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한 절반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 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원주 DB가 현재 8위인데 예. 지금 7위 KT하고 2경기 반 차이거든요. 승차가. 그렇다면 지금 DB도 7위로 만약에 올라간다면 그 경우의 수에 따져보면 이것도 모르는 일이네요. 은근히 이거 못 내길 바라는 팀들도 있겠어요. 그런 그런 얘기도 않을까요? 있죠.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흑역사가 남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전 7위 팀이 플레이오프 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망신이죠. 망신, 정말 망신이죠. 현재 고양캐롯 선수들의 급여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로부터는 지원이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좀 급여가 매달 늦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고액 연봉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수들 동기부여라든지 네. 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좀 이런 부분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저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뭐 모기업이 어려워지고 지불이 뭐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고 했었을 때 이거를 그냥 구단을 뭐 리그에서 없애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예측할 수 있었던 네. 뭐 이런 조그만 단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또 뭐 책임져야 될 사람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좀 되돌아보고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기만을 바라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여태까지 KBL에서 이런 가입비 못 내는 거, 뭐 리그에 내야 되는 돈 못 내는 네. 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조용히 또 사라지고 이랬던 경우들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프로 구단이다 보니까 이제 민사잖아요. 어떻게 네네. 소송이 붙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을 크게 벌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용하게 수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은 KBL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농구 전체로 봤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이 농구라는 직업을 갖는 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좀 한물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KBL 농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건강한 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이거는 한번 잘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수요일 저녁의 농구 이야기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있었던 NBA 경기 결과들부터 볼까요? 조현일 위원이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총 8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워싱턴이 디트로이트를 홈에서 20점 차로 꺾었고요. 자, 클리블랜드는 샬럿을 원정에서 120대 104 6점 차로 이겼습니다. 덴버 너게츠는 캐나다로 날아가서 토론토와 경기를 펼쳤는데 110대 125로 또 졌고요. 레이커스는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123대 108로 아주 값진 1승을 추가했습니다. 올랜도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경기도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었는데 최약체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올랜도를 132대 114로 꺾었고요. 브루클린과 오클라호마 시티 젊음의 대결에서는 홈팀 오클라호마 시티가 121대 107로 이겼습니다. 미러키와 피닉스 경기 미러키가 백투백 원정이었는데 피닉스를 116대 104로 이겼고요. 뉴욕과 포틀랜드 경기에서는 뉴욕이 원정에서 포틀랜드를 123대 107 16점 차 역전승으로 따냈습니다. 네. 자, 눈길을 끌만한 경기들이 꽤 있었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그중에서도 덴버가 토론토한테 패하면서 4연패 됐네요. 네, 위기입니다. 덴버 너게츠. 네. 지금 수비에 구멍이 뚫리면서 4연패 빠지게 됐는데 오늘 토론토한테 1쿼터에만 49점을 내줬어요. 1쿼터요? 네, 토론토 1쿼터 역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벤블리트 선수가 36득점으로 맹활약을 했고요. 비록 막판에 덴버 추격을 좀 허용하긴 했지만 덴버의 수비가 더 엉망이었습니다. 결국엔 요키치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덴버는 4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LA 레이커스는 르브론 제임스가 못 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승리 거뒀네요. 네, 르브론 제임스는 발부상 때문에 계속 결장하고 있는데 네. 오늘 앤서니 데이비스가 35득점 1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뉴올리언스를 압도했습니다. 오늘 뉴올리언스 원정이었고 직접적으로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레이커스 슈터들 두 분이 레이커스 팬분이니까 잘 아실 텐데 저는 르브론 팬입니다. 네, 뭐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에만 레이커스 슈터들이 3점 15개 넣었거든요. 네. 25개 던져서 15개. 이게 이제 구단 기록이었는데 야, 정말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아마도 네. 트레이드 한 번 잘하면 팀이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구나라는 느끼는 게 서부 12위였습니다. 13위까지 갔었나요? 그렇죠. 그렇죠. 13위였다가 거들떠도 안 봤죠. 네. 단번에 지금 뭐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플레인 토너먼트인 7, 8위가 아닌 6위권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팀으로 올라섰다는 것은 그만큼 이 티켓 하나가 완전히 이 기차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렇고 또 이제 강호라는 팀, 전통적인 그 역사적인 강함을 가진 팀들이 저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네요. 네, 하지만 저는 경우의 수만큼의 지겨운다는데 네. 이게 맨날 1승 1패 같고 청신호 적신호 빨간불. 맞아요. 전 그 단어 그만 봤으면 좋겠는데. 쓰지 않으셨나요 기사에? 아마 손대범 기자 커리어상 제 보기에 한 300번은 썼을 거예요. 네. 빨간불 켜졌다, 뭐 그쵸. 파란불 켜졌다 너무 많이 썼죠. 경우에서 따져봐야 할 네. 때. 네, 이제 빨리 불 끄고 플레이오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떤 경기가 눈길을 모았나요?
미러키와 피닉스 경기를 이제 오늘 제가 중계했었는데 네. 이제 피닉스를 상대로 미러키가 이겼습니다. 근데 미러키가 49승 19패였는데 50승이 먼저냐 20패가 먼저냐였거든요. 아하. 결국에는 이 피닉스를 꺾었고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활약도 대단했지만 오늘은 크리스 미들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백투백 승리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 유일한 70% 승률 이상 팀 미러키가 우승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로 순위표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를 박재민 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동부가 성적이 좋은 리그라는 것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전체 30개 팀 중에서 상위 1, 2, 3위가 동부에 있습니다. 미러키가 현재 1위고요. 보스턴 2위, 필라델피아가 3위로 따라붙고 있는 모양새고요. 승차는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여전히 뒷심을 발휘하면서 4위에 올라가 있고요. 뉴욕이 5위, 브루클린이 6위까지 떨어졌고요. 마이애미 7위, 애틀랜타가 8위고요. 오늘 승리를 거둔 토론토는 9위에 오르면서 플레인 토너먼트의 마지막 희망을 불지피기 위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10위고요. 그 밑으로는 시카고, 인디애나, 올랜도, 샬럿, 디트로이트가 있는데 올랜도까지는 현재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인디애나가 지금 좀 간당간당하네요. 올랜도까지가 아니군요. 네, 샬럿 아니고 디트로이트까지가 네. 지금 어. 네네 이제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부에서 지금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팀은 어딘가요? 인디는 아니죠. 인디애나는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뉴욕 네. 닉스를 저는 꼽고 싶은데 닉스. 9연승 이후에 3연패였는데 레이커스를 잡고 오늘 포틀랜드까지 이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부 원정 트립에서 첫 번째 경기였던 이 세크라멘토전에서 제일런 브런슨이라는 아주 뛰어난 포인트 가드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승으로 서부 원정을 지금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욕 닉스 팬들이 굉장히 요즘 즐겁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4위의 클리블랜드와 3게임 차.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 갈 수 있을까요, 박재민 의원? 다음 질문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서부 순위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원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자, 덴버가 4연패로 위기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멤피스와 비교해 보면은 4게임 차로 앞서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서부 1위고요. 이 멤피스는 자모란트를 잃었지만 41승 26패로 2위, 세크라멘토가 한 게임 뒤진 3위에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가 4위, 골든스테이트와 LA 클리퍼스가 36승 33패로 5, 6위에 있고요. 그리고 8위부터 10위까지가 똑같습니다. 34승 35패, 오클라호마 시티, 댈러스, 레이커스가 있는데 레이커스가 순위가 10등이지만 사실상 8위라는 얘기죠. 네, 그만큼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다. 네, 유타 재즈와 뉴올리언스, 포틀랜드가 그 뒤를 잇고 있고요. 휴스턴 로켓츠가 16승 52패로 서부 최하위에 있습니다. 서부는 정말 이 순위가 한 일주일 사이에 완전 확 바뀔 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그렇죠. 네, 4위부터 12위까지 총 9팀이 있는데 승차가 4경기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짧은 연패라 할지라도 바로 순위가 미끄러질 수밖에 없겠고 또 무엇보다 내일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LA 클리퍼스 똑같이 36승 33패를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부 컨퍼런스에서는 같은 컨퍼런스 혹은 같은 디비전 맞대결이 아주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덴버 일단 1위 덴버를 살펴보면은 4연패 빠진 덴버 입장에서는 멤피스보다 세크라멘토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은 다들 몰랐을 것 같아요. 네, 멤피스야 이제 모란트가 본의 아니게 빠져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가 좀 위태롭진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큰 부상자 없이 순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금주의 선수에 뽑혔던 도만타스 사보니스 선수가 맹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덕분에 디에런 팍스 역시 부담을 덜고 경기를 잘 운영해주고 있습니다. 또 외곽에 있는 허더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 이렇게 기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팬들도 다시 늘었고요. 최근에 세크라멘토 홈 경기를 보면은 엄청 시끌벅적합니다. 그만큼 성적도 좋다 보니까 상위권 팀인 덴버 너겟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NBA 소식들 쭉 보면서 사실 한 달 동안 이제 주간 농구를 저는 못 전해드렸기 때문에 혹시 좀 그 사이에 있었던 선수들 관련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자모란트가 제일 크죠. 네, 총기 사건으로 지금 무기한 아웃인데 정규 시즌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멤피스는 모란트 없을 때 오히려 승률이 더 좋았고 올 시즌에도 잠깐 흔들렸다가 지금 또 3연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멤피스 팬들이나 또 구단 수뇌부가 이런 사건으로 모란트를 떠나보낼 일은 없지만 모란트 본인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닐까. 나 없이도 팀이 잘 돌아가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네. 좀 이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브루클린을 떠난 두 선수 KD와 카이리 어빙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KD 같은 경우는 연습 도중에 워밍업 도중에 발목이 돌아가면서 지금 부상으로 이제 빠져 있고요. 카이리 어빙도 어쨌거나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집을 옮겼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느낌을 또 갖고 있습니다. 네. 손대문 기자는 어떤 소식 없나요? 뭐 전 르브론 제임스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발목 찜질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네. 네, 아직까지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시즌을 경기에 출전 적다면은 정말 오랜만에 올 NBA 팀의 이름 한번 못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이게 확실히 나이가 좀 무섭다고 봐야 될까요? 에이징 커브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에이징 커브도 분명히 있지만 네. 저는 사실 출전 시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프랭크 보겔 감독이나 다비넨 감독이 결국 슈퍼스타들과 기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네네. 36분 뛰고 싶지만 네 나이를 생각해라. 30분 밑으로 뛰어라. 지금 그래서 야니스 아레토쿠모 같은 경우에는 다치질 않거든요. 네. 팀에서 철저하게 32분으로 끊어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르브론이 돌아온다면 출전 시간을 조절해줘야 이렇게 20년차 선수들을 오래 볼 수 있지. 이걸 혹사시켜서는 곤란할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근데 플레이오프를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하에 컨디션 조절을 미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저는 있어요. 네. 사실 근데 그 몸만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노장인가 싶을 정도로 여전히 그렇죠.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격투기라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G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현중 선수. 네. 이제 우리의 희망이죠. 근황도 궁금한데요. 새로 들어온 소식 있나요? 네, 현재 NBA 하부리그인 G리그에서 산타크루즈 워리어스 소속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2경기에서 DNP 출전하지 못했는데 3경기 만에 코트를 밟았습니다. 12일 이 홈에서 열렸던 웨스트체스터 닉스와의 경기에서 14분을 뛰면서 2득점 4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 2경기에서 나서지 못했지만 몸놀림은 또 가벼웠습니다. 네. 공격 리바운드도 잡아냈고 이 2득점이 풋백 득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를 펼치고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 또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4일 동안 3경기 이현준 선수가 모두 좀 모습을 드러내면서 특유의 좀 시원한 외곽포를 빵빵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준 선수 뭐 부상도 있었고 또 거기서 회복해서 이제 G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서 좀 소식을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시작이죠. 네, 이제는 시작이고 이제는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네. 뭐 부담을 너무 안 느끼지는 말고 좋은 성적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